최근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인연이 누구냐고요? 바로 제 전 남편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솟구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갈라서고 제 삶을 살아가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과 제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 가정이었고 남자친구네 집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결혼할 때 양쪽 집에 도움받지 않고 서로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대출 껴서 장만했고요. 이렇게 결혼하고 여느 신혼집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행복한 것도 잠시, 남편의 단점이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 집 처가에는 좀 야박하다는 것이었죠. 어떤 것이냐면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양가에 드릴 선물을 사던 때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거 어때? 아무래도 특산물 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산물? 그래, 좋지. 그럼 한라봉 2세트로 사야겠다. 한라봉? 그래, 그럼 한라봉으로 사자. 그래, 우리 집은 한라봉으로 2세트하고 처가에는 뭐 사드리지? 응? 똑같은 거 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께 한라봉 사드리면 우리 집도 한라봉 사서 드려야지. 아, 그러려고 했어? 한라봉 세트로 4개 사면 값이 꽤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한라봉 세트 해드리고 처가에는 저기 보니까 귤도 괜찮아 보이던데 귤 세트로 해드리는 게 어때? 아니, 왜 시댁이 한라봉이고 우리 집은 귤이야?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뭐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왜 당연히 시댁이 한라봉이고 우리 집이 귤인데? 아이, 뭘 그렇게 또 예민하게 받아들여.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결혼하고 첫 여행하러 와서 사드리는 건데 우리 집에 한라봉 보내면 자기 점수 따고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사랑받는 며느리 돼야지. 원래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했고 아쉬운 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처가에 더 좋은 거 해드리자.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자잘한 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하고 기분 나쁘기도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중에 우리 집에 좋은 거 해드리면 되지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남편은 소위 말하는 짠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부터 이런 부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만큼 알뜰하게 산다고 좋게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 처가에 알게 모르게 짠돌이 짓 하는 비슷한 일들이 쌓여갔고 그럴 때마다 제 서운함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남편과 의논하고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대화 좀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양쪽 집안에 용돈 드리는 것도 이야기 나눠보려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겠지만 솔직히 나는 좀 서운하기도 했어.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편애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생각 안 해.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을 것이고 그게 오해로 쌓여서 내가 서운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서로 오해해서 감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되도록 선물이나 행사에 드리는 용돈 같은 거 똑같이 드렸으면 좋겠어. 자기 생각은 어때? 난 이런 일로 오해하고 있는 줄 몰랐네.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몰랐어. 그래, 자기 말대로 나도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할게. 그런데 난 편애하려는 마음 정말 없어. 자기도 알잖아. 나 돈 아끼면서 사는 거.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 나중에 더 편한 거잖아. 그게 어쩌다 보니 이상하게 표현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응, 알겠어. 이제부터는 서로 맞춰가면 되지. 참,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양쪽 부모님께 명절, 어버이날, 생신 이럴 때만 용돈 드리잖아. 그런데 그러지 말고 매달 얼마씩 아예 용돈 드리는 건 어때? 뭐? 매달 용돈을 드리자고? 왜?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어? 아니 뭐 이유가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용돈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양쪽 집안 사정 다 알만하니까 생활비에 좀 보태시라고 용돈 개념으로 드리자는 거지. 왜? 자기는 별로야? 우리 결혼 전에는 집에 생활비 보태드렸잖아.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야기하는 거야. 의도는 좋은데 지금 우리한테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솔직히 생각해봐. 우리 집 아직 장만도 못했어. 이 집도 다 대출 껴서 전세로 겨우 구한 거고 거기다 우리 매달 월급 받으면 한 달 생활하면서 대출값도 갚아야 해. 그리고 아주 조금 남겠지만 그거라도 저금해야 하고 그래야 빨리 우리 집 장만하지. 요즘 같은 시대에 집 장만이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양쪽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자고? 그것도 매달? 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내 말이 맞잖아. 자기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알아.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래, 알았어. 내 생각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말 들어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네. 그럼 양쪽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건 없던 일로 하자. 대신 앞에 내가 말한 거 양쪽 집안에 똑같이 해드리자는 거 그건 우리 지키도록 노력하자. 그래, 알겠어. 그 부분은 나도 노력해볼게. 하지만 우리 집 살 때까지는 허리띠 졸라가면서 악착같이 돈 모을 거야. 그 전까지는 어느 집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남편에게 양쪽 집안 용돈 이야기를 꺼낼 때 사실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돈이라면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인데 순순히 그러자 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비록 양쪽 집안에 용돈을 드리지는 못해도 이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똑같이 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저 기쁜 마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 신우와 어머니가 집에 와 계셨습니다. 남편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어머, 어머니 아가씨 오셨어요? 저녁을 드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 오시는 줄도 모르고 이제야 퇴근하고 왔네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면 뭐라도 사왔을 텐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빨리 뭐라도 준비할게요. 아니다. 괜찮아. 저녁은 집에서 먹고 왔어. 밥 먹자고 온 게 아니고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왔다. 아무래도 전화로 툭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 그러시구나. 이랑 의논할 거 있어서 오신 거죠? 그럼 제가 과일이라도 준비해 올게요. 과일은 무슨 괜찮다. 그러지 말고 너도 앉아서 같이 이야기 좀 하자꾸나. 안 그래도 이 일을 너한테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이미 아들하고는 다 이야기가 돼서. 저랑요? 저는 영문도 모를 어머니의 말씀에 서둘러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아가씨는 서로 눈을 맞추더니 아가씨가 입을 열어 말했어요. 언니, 저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저 이번에 남자친구랑 드디어 결혼해요. 어머, 결혼이요? 아가씨 드디어 시집 가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오래 연애하시더니. 와,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그럼 이제 결혼 준비하느라 아가씨 바쁘겠네요. 상견례는 언제예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라는 게 아가씨 결혼 이야기였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 결혼 문제로 오빠한테 부탁 좀 하러 왔어요. 너도 방금 들었지만 내 신우가 글쎄 드디어 시집을 간다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은 가정 꾸리겠다고 하는데 까놓고 보면 얘가 모은 돈이 있어야지. 결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부모로서 딸 결혼하는데 되는 대로 보태주고 싶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잖아.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탁하러 왔다. 아들한테 동생 결혼 위해서 조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어. 우리 아들은 도와준다고 했고. 그런데 너희 부부 저금하는 통장이 내 것이라며 신우 결혼을 위해서 내가 그 돈 좀 우리한테 빌려줘야겠다. 네? 저희 부부 적금으로요? 그래, 너희들이 모으고 있는 그 적금 신우를 생각해서 좀 도와줄 수 없니? 이렇게 어렵사리 결혼해서 가정 한번 꾸려보겠다는데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는 있는 거잖아. 남자 쪽 집안에서 우리 집안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한다고 하더라. 그런 상황에서 내 신우가 시집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기 한번 못 펴고 살겠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세아가 내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마.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만 시선을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무슨 말씀으로 드려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제 멍해진 표정을 보더니 살살 눈치 보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자기야, 나도 고생해서 열심히 모은 돈 선뜻 주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가족이고 내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그냥 모른 척 나몰라라 할 수 없잖아. 우리 모으고 있는 적금 깨고 동생 도와주자. 자기야, 잠시 나랑 이야기 좀 해. 저는 남편과 따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안방으로 남편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혹시라도 소리가 들릴까 싶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야,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야? 갑작스런 말을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지만
자기 정말 도와주려는 생각인 거야? 하나뿐인 동생이고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안 됐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무시당하고 결혼시켜야겠어? 이건 아니지. 돈 없다고 사람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뭐 대단한 돈 모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오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주고 싶어. 아니, 나 정말 당황스럽다. 자기야, 얼마 전까지 나랑 했던 이야기 기억 안 나? 그때 자기가 뭐라 그랬어? 우리 집 살 때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한다며. 그리고 집장만 하기 전에는 절대 그 어느 집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처지에서는 당황스럽지 않겠어? 거기다 이건 한 사람의 돈이 아닌 우리 서로 같이 모은 돈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이유 설명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그런 말한 건 맞지만 솔직히 이건 예외 아닌가?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인 거잖아. 처지 바꿔서 자기 동생이 결혼한데 이런 상황이야. 그럼 자기는 어떨 것 같아?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가족과 관련된 일에 누가 쉽게 외면할 수 있을까? 난 그 누구도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해. 솔직한 마음으로는 고생해서 번 돈 열심히 모은 건데 이렇게 다 쏟아내어 주기 싫었습니다. 남편보다 강한 마음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꼭 내 집 마련하고 만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선뜻 동요되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틀린 소리는 아니었어요. 남편 말대로 내 동생이 이런 상황이라면 저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시댁 처지를 뻔히 알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동의해줬고 우리 부부는 그동안 모은 적금을 깨서 아가씨 결혼자금으로 주었습니다. 그 덕에 아가씨는 아무 탈 없이 결혼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난 정말 자기랑 결혼 잘한 것 같아. 우리 모은 돈 동생에게 주는 거 허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동생 결혼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감정과 생각이 드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적금 들고 시작해야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악착같이 노력해서 돈 모을게. 조금 늦은 만큼 더 부지런히 모아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가자. 우리 집장만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열심히 하자고. 남편의 말대로 우린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줘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나름 얻은 교훈도 있었고요. 우리 부부는 다시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자고 결심했고 열심히 돈을 모아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는 일하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어디 아파? 엄마가 좀 아파. 미안하지만 지금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니? 엄마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어디가 아픈 거야? 갈 때 약이라도 좀 사갈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지금 집 아니고 병원이야. 뭐? 병원? 아니, 얼마나 아프길래 병원까지 간 거야? 우선 알겠어. 문자로 병원 주소 남겨줘. 얼른 갈 테니까. 저는 엄마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알려준 병실로 가니 엄마가 침대에 기대어 있더군요. 저는 놀란 마음에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입원했어? 나한테 바로 전화하지 왜 입원하고 한참 지나서 연락했어? 혼자 불편했을 텐데. 너 이렇게 걱정하고 놀랄까봐 말 못했지. 되도록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연락했어. 미안해. 엄마가 놀라게 해서. 미안하기는. 엄마가 아픈데 내 걱정은 왜 해?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해야 해? 알겠지? 또 이렇게 늦게 연락하면 안 돼 정말. 그리고 엄마 요즘 약 잘 안 챙겨 먹었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입원한 거야? 의사가 뭐래? 괜찮대? 지금은 괜찮대. 이것저것 검사하더니 여러 가지 약 돌려서 써본다고 했어. 몇 개 테스트하면서 써보더니 괜찮아졌고. 약도 꾸준히 잘 챙겨 먹었는데 너도 알다시피 그 약이 해결책도 아니잖니. 갑자기 쇼크 와서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오게 됐어. 그리고 그동안 면역제 쓰면서 치료했고. 그렇구나.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졌다니 다행이네. 그럼 이제 퇴원해도 되는 거야? 의사 말로는 약 더 처방받아서 잘 챙겨 먹으면 될 것 같다네.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하는데 엄마가 돈이 있어야지.
정말 우리 딸한테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검사비랑 약값, 입원비 합치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왔더라고. 퇴원하려면 수납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연락한 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도움은 못 되고 이렇게 짐만 돼서.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무슨 남도 아니고. 엄마 힘들 때 당연히 나한테 연락해야지. 가족이라고는 나밖에 더 있어? 엄마 혼자 지내는 것도 계속 마음 불편하고 신경 쓰였는데. 우선 엄마 알겠고 내가 병원비 수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예전부터 우리 엄마는 종종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에게 희귀병이 있기 때문이죠. 병명이 정확하지 않은 희귀 피부병이었어요. 피부에 뭐가 난 것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부 신경이 잘못되어 통증을 느끼는 것이었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희귀병 때문에 보험회사에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아시는 분을 통해 엄마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셨지만 희귀병에 관련된 실비는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았고 혹시나 나중에 다른 증세를 보이거나 다른 곳이 아플 때 보험 덕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보험이라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그 덕에 엄마가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실 때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제게 전화하신 거였고요. 저는 1층 수납창고로 내려가서 엄마의 병원비를 확인했습니다. 병원비는 대략 500만 원 정도 되더군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던 중 남편과 저금하던 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당장 500만 원을 찾아 병원비를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친정에 데려다 드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죠. 자기야, 나 오늘 정말 너무 놀라고 속상했어. 오늘?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오늘 일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잖아. 자기도 알지? 우리 엄마 희귀병 있으신 거. 그것 때문에 그동안 입원하셨는데 그동안 나 걱정할까봐 말씀 못하신 거 있지. 병원 가서 엄마 보는데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래? 희소병이라 병원비 어마어마하잖아.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 장모님 돈도 없으실 텐데. 안 그래도 엄마가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더라고. 되도록 나 모르게 하고 싶으셨는데 검사 비용하고 치료 비용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병원비 부족해서 전화해 주셨어. 보니까 대략 500만 원 돈이길래 내가 내드렸어. 뭐? 당신이 그 큰 돈을 내드렸다고? 아니, 당신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긴 뭐가 있어. 우리 저금하면서 모으는 돈에서 500만 원 뺐지. 그 돈으로 우선 엄마 도와드리고 오는 길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모으는 돈으로 장모님 병원비를 냈단 말이야?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럴 수 있어? 자기야, 뭘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난 충분히 이해해줄 줄 알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돈이 부족한 엄마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셨는데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난 자기가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응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다. 당황? 지금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더 난리야? 안 되겠어. 나 장모님 뵙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지금 우리 집에 가겠다고? 가서 뭐하게? 설마 자기 우리 엄마한테 돈 내오느라고 할 참이야? 그런 건 아니지. 장모님이 돈 없어서 당신한테 부탁하셨는데 받기는 뭘 받아. 지금 당장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튼 난 장모님 보러 갈 거니까 당신 같이 갈 거 아니면 비켜. 저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저렇게 화를 낼 정도인가 싶었어요. 무슨 큰일 난 사람처럼 씩씩거리면서 눈에 힘을 잔뜩 주더군요. 그리고 저를 지나쳐 무언가를 챙기더니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황당해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따라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퇴원했어도 엄마 몸 상태가 안정된 것은 아니니 제발 집에 가자며 설득했어요. 막 퇴원한 엄마에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만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자기가 생각하는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대로 확실히 처리하고 싶어서 찾아뵙는 거야. 퇴원하셨다고 하니 겸사겸사 인사도 드리고. 남편은 최대한 차분하고 좋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불안하고 걱정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선 오늘은 늦었고 엄마 몸도 편치 않으시니 나중에 같이 찾아뵙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잠시 생각하더니 그게 좋을 것 같다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뭐긴. 자기가 잘 살펴보면 되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종이에 적힌 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차용증? 이게 뭐야? 이 차용증 뭔데? 당신 설마... 맞아. 오늘 일찍 퇴근하고 장모님 찾아뵀어. 겸사겸사 아프신 건 어떤지 여쭤보기도 했고, 그리고 당신이 어제 이야기해준 거 말씀드리면서 차용증 받아왔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아. 그래야 나중에 뒷말 나왔을 때 해결하기 쉽고. 참, 내가 차용증하고 혹시 몰라서 대화 내용도 다 녹음해뒀어. 빼도 박도 못하게. 남편은 바지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제게 녹음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엄마와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둘의 대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박서방, 우리 딸한테 이야기 듣고 나 걱정되어 온 거야? 나 괜찮은데 뭐하러 왔어, 바쁜 사람이. 나 이렇게 아픈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박서방. 우리 딸하고 박서방이 어찌나 보고 싶던지. 네, 장모님 몸 괜찮으시죠? 이 사람한테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모님을 찾아온 이유는 몸 괜찮으신지 안부도 묻고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겸사겸사 찾아왔습니다. 우리 박서방이 걱정해줘서 그런지 난 괜찮아. 더 나아질 거고. 그런데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은 뭔가? 나한테 뭐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아내한테 듣기로 장모님 병원비 500만 원 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아내가 다 처리했고요. 어휴, 그래. 내가 병원비 낼 돈이 부족해서 우리 딸한테 도움 청했어. 자네하고 우리 딸한테 도움은 못 될 망정 이렇게 집만 대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렇지만 우리 딸이 빌려준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 매달 내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조금씩 갚을 생각이야. 정말 여러모로 내가 사위 얼굴 볼 면목이 없어. 결혼할 때 뭐 하나 도와준 것도 없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도와주신 거 하나 없죠. 이렇게 그냥 병원비 내드리면 장모님 마음 편치 않으실 거라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러니 우리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죠. 박서방, 이게 뭔가? 종이하고 펜입니다. 이걸로 제게 차용증 하나 써주시죠. 장모님이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500만 원 갚으신다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확실하고 깔끔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장모님도 그렇고 제 마음도 편하죠. 뭐라고? 차용증? 그러니까 자네 지금 나한테 차용증 받으려고 온 거야? 뭐 겸사겸사요. 그럼 이제 차용증 쓸까요? 장모님이 쓰기 편하시도록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네요. 저도 이렇게 하는 거 마음 불편하지만 어쩌겠어요.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는걸요. 그러게 장모님은 왜 그런 보험에 드셔가지고 아무리 희귀병이라 실비 지원이 안 된다 해도 잘 협의해보시지 왜 보장도 못 받는 보험에 드셨어요. 저는 남편이 들려준 녹음 내용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어요. 차용증. 상식적으로 아픈 장모에게 한다는 소리가 저게 맞는 건가요? 저게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픈 엄마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남편이 너무하다 싶었고 참 실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미쳤어? 제정신이야? 감히 이런 걸 우리 엄마한테 쓰려고 하는 게 말이 돼? 자기 지금 나한테 미친놈이라 그랬어? 아니, 말이 너무 심하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솔직히 가족끼리 확실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내 딴에는 장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해야 장모님도 미안해하지 않으실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냐? 너 정말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어떻게 하면 그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못된 놈이다. 어떻게 아픈 장모한테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구니? 뭐 사이코패스? 진짜 말이 심하네. 됐어. 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 빌어먹을 진짜. 그래, 됐어.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왜 지가 화를 내면 나가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간 현관을 노려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저런 걸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여태 살았다니. 장모한테 주는 5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서 저런다고 생각하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남편에게 치가 떨리더군요. 지는 동생 결혼 비용 3천만 원 그냥 줬으면서 말입니다. 계속 곰곰이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얼마 후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조금의 미안함도 전하지 않고 잘 됐다며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둘은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 그렇지만 전 이혼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순순히 이혼해주면 재미없죠. 이 미친놈에게 똑같은 또라이 짓으로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이 구역의 미친 자로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이혼하면서 계좌를 다 확인해보니 그동안 저 몰래 시댁에 월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 조정기간을 가지며 남편 모르게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니 내가 여긴 무슨 일이니? 다 끝난 마당에 내가 여길 왜 온 거야? 저는 어머님께 인사드리며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았고 저는 남편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이야기했어요. 어머, 말씀 정말 섭섭하게 하신다. 이혼하지만 아직 확정 아니고 조정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며느리로서 찾아뵌 거고요. 드릴 말씀도 있어서 겸사겸사 보면 좋잖아요. 뭐? 어머니 여기 잠시 앉아보시고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종이랑 펜 가져왔거든요. 이걸로 뭐 좀 써주셔야겠어요. 뭐? 아니 다 마무리되는 마당에 나한테 물 써달라는 거야? 에이 뭐긴 뭐예요. 차용증이지.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냥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적으세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뭐 차용증? 예. 너 정말 끝나는 마당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니?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차용증을 쓰라고 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아주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요. 우리 엄마는 이런 몰상식한 짓 가르치지 않으셨고요. 이거 다 어머님 아들한테 배웠어요. 우리 엄마한테 병원비 500만 원 썼다고 엄마 찾아가서 차용증 받아온 거 있죠. 그거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한 행동이 맞는 건지도 몰라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확실하고 깔끔하게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3천만 원 어떻게 갚을 건지 계획을 자세히 쓰세요. 난 또 뭐라고? 너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이혼한다고 난리친 거였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 그리고 너희 엄마 병원비랑 신우 결혼식 비용 보태준 거랑 같아? 엄연히 다르지. 너희 엄마가 먼저 빌려달라고 말한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빌려준 돈이니 받아야 하는 거고 신우한테 보태준 결혼비용은 받을 생각 없이 그냥 준 거 아니야. 지난 일 묻어둬야지 받을 생각을 하니? 너 정말 치사하고 염치 없다. 적어도 우리 아들은 너한테 미리 상의라도 했어. 넌 말 한마디 없이 혼자 결정하고 쓴 거 아니야? 어머니, 염쳤다고 하는 건 본인과 아드님에게 하셔야 하는 말이고요. 단어 뜻 제대로 아시고 알맞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보고 저 근거 없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생각인가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겠네요.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고. 어머님의 무논리를 듣고 있으니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매달 용돈 100만 원씩 저 몰래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둘이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으로 말이죠. 나이 드셨으면 염치 좀 챙기세요. 어머니는 제가 말한 용돈 이야기에 헛기침을 하시며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던 남편은 급하게 시댁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게 뭐하는 짓이냐며 퍼부었습니다. 야,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가? 네가 한 짓 똑같이 해주고 있는데 왜 난리야? 네 말대로라면 난 어머님 마음 불편하실까 봐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네 말처럼 확실하고 깔끔하게 하는 거 좋잖아. 거기다 우린 어차피 갈라서는 마당에 내 돈 다시 찾아오는 게 맞지.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지난 돈을 되찾겠다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그럼 네가 한 미친 짓은 말이 되니? 네가 한 짓이나 말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인간아. 됐고 난 차용증 받아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3천만 원과 그동안 나 몰래 시댁에 드린 용돈까지 다 포함해서 정확히 반씩 나눌 거라고. 웃기지 마. 네가 그런다고 그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다 지난 일이라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어디 버릇없이 우리 엄마한테 되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려?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진흙탕 이혼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당장 사과 안 해? 웃기고 있네. 진흙탕 싸움은 이미 시작됐어 이 등신아. 나 몰래 매달 준 용돈 그리고 신우 결혼자금 보태라고 준 3천만 원. 난 정확히 받을 거 다 받고 끝날 거야. 이미 변호사랑 다 끝난 이야기고. 네가 난리쳐봤자 내가 받지 못할 이유 없다고. 알겠어?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저는 남편 얼굴에 들고 있던 흰 종이와 펜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서 시댁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확실하게 서류 준비까지 마쳤고 이혼 조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다 청구했습니다. 순순히 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제 뜻을 남편에게 전달했고요. 남편도 변호사를 만나 확인해 봤겠지만 제가 못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남편은 어떻게든 주고 싶지 않아서 거지 같은 소리로 절 설득했어요. 어찌나 불쌍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든지 듣는 귀가 다 우스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헤어지는 마당에 이런 소리 하는 거 우습겠지만 내 동생이 자기를 얼마나 친언니처럼 좋아하고 따랐는지 알잖아. 그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 나도 장모님께 그렇게 한 행동은 잘못했어. 반성할게. 그니까 우리 이제 그만 자존심 그만 부리고 다시 전처럼 잘 지내보자. 응? 돈 문제만 아니면 우리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잖아. 나도 앞으로 더 이상 500만 원 묻지 않을게. 약속해. 가만히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입에서 담지 못할 오만 욕이 다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기세등등할 때는 언제고 정확히 돈을 나눠줘야 하니 남편은 인제 와서 꼬리 내린 척 무마하고 싶은 거였던 거죠. 제가 이런 시커먼 속을 모를 것 같나요? 하루 이틀 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니 정말 가짠터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또렷한 정신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너 같은 또라이랑 다시 사니?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랑 살아주세요 라고 해도 어이없을 판에 전처럼 잘 지내보자? 더 이상 이런 개똥 같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2번 다시 전화하지 마라.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법정에서 보자. 참, 나한테 줄 돈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남편과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난 뒤 남편의 번호를 수신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신우번호로 연락이 오더군요. 짜증나서 시댁번호 모두 다 수신 거부해놓았어요. 제가 연락을 다 차단하니 나중에는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고 우편함에 제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놓기도 했더군요. 내용은 뭐 뻔했죠. 잘못했다는 반성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딴 반성문에 다시 받아줄 제가 아니죠. 한 번 아닌 놈은 아닌 거였는데 그동안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이혼 밀어붙였고 변호사의 예상대로 이혼은 쉽게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제가 되찾아올 돈도 전부 받을 수 있었죠. 저는 이혼하고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엄마와 여행도 다니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될 것 같네요. 엄마 모시면서 전처럼 열심히 일하고 다시 다가올 새 사랑도 기대해보렵니다. 제가 이런 쓰레기를 만나고 평생 혼자 살기에는 아까운 여자거든요. 앞으로 제 인생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상대방을 신중히 보고 결혼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연애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 다르더라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미친놈 만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라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